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건설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자, 이제 이곳은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년제국 로마 제국 관련해서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금투사로 나오는 러셀 크로우가 그 콜로세움 금투 경기장에서 그 당시에 황제 콤모두스를 죽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압권인데요. 그 당시에 황제 콤모두스는 로마 제국 시절에 폭정을 펼쳤던 3대 황제가 있습니다. 제 3대 황제인 카리쿨라 황제, 그 다음에 제5대 황제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10년쯤 후에 서기 180년부터 192년까지 12년 동안 폭정을 펼쳤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한테 콜로세움 금투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콤모두스 황제입니다. 그 콤모두스 황제의 재위 기간은 서기 180년부터 192년까지 12년 동안 폭정을 펼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18살에 집권해서 30살에 암살이라기보다는 경기를 통해서 금투 경기장에서 러셀 클로우한테 죽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영화니까 좀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투 경기장에서 죽는 걸로 나오는데요. 역사에서는 암살 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콤모두스 황제처럼 폭정을 펼치는 황제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현제 시대다 해서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84년 동안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그러한 오현제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마의 역사 관련해서 처음에 역사가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 레무스 두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건국이 됐고 왕정 시절이 24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초대 국왕이 바로 로물루스 국왕인데요. 기원전 753년에 초대 국왕 로물루스 국왕부터 시작해서 244년 동안 제7대 왕까지 왕정이 유지되다가 기원전 509년에는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7대 왕이었던 그 왕이 폭정을 펼쳤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축출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 244년 만에 왕정이 끝나고 기원전 509년에
드디어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는 아실 겁니다. 왕정은 차기 지도자가, 후계자가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공화정은 지도자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뭐 그런 구조란 거 다 아실 텐데요. 공화정은 기원전 27년까지 482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7년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황제정, 즉 제정이 시작이 되면서 공화정은 482년 만에 끝나고 드디어 기원전 27년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황제정이 시작이 되고 그 황제정은 503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공화정이 503년 지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건국 기원전 753년부터 시작된 로마가 처음에 244년 동안은 왕정, 그 다음에 서기 509년부터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는 482년 동안 공화정, 그 다음에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까지 503년 동안은 황제정, 즉 제정. 그래서 다 합하게 되면 왕정과 공화정과 황제정을 다 합하면 1229년 동안 서로마 제국이 존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멸망된 다음에도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정도 더 지속이 됐다가 서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이런 일련의 역사 속에서 왕정은 기본적으로 세습이고 공화정은 선거다라고 이분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로마는 달랐었습니다. 로마는 왕정 시절에도 왕을 선출을 통해서 선거로 민회죠. 민회라는 원로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민회라고 있는데요. 민회를 통해서 왕정 시절이든 공화정 시절이든 민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임인 민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당연히 선출을 통해서 지도자가 정해진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로마는 공화정뿐만 아니라 왕정 시절에도 왕을 세습이 아니라 선출을 통해서 민회에서 선출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왕을 뽑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황제정, 제정이 시작되면서는 이제 지도자가 황제가 세습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황제의 아들, 즉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 양자가 황제의 자리를 승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오현제 시대에도 그 5명의 황제 중에 4명의 황제는 아들이 없어서 훌륭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황제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천년제국 로마 시대에 최고의 군사적, 정치적 전략가이자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을 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사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에 의해서 로마가 설계되고 천년제국 로마가 설계가 되고 또
그의 양아들이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굳건하게 구축이 되고, 그의 다음 후계자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토대가 완성이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화정의 마지막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와 황제정의 시작인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와 그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 제2대 황제가 로마의 그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최전성기 오현제 시대, 즉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84년 동안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현제 시대는 5명의 황제 잘 아실 겁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4명의 황제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훌륭한 인물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입양된 양자가 후계자가 되는, 즉 차기 황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갔었는데요. 반면에 마지막 오현제 황제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그 유명한 저서 명상록을 저술했던 분이 오현제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나오죠. 거기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선대 4명의 황제는 오현제 중에 1대, 2대, 3대, 4대 황제는 아들이 없어서 차기 황제가, 양자가 이제 황제가 되는 그러한 구조였지만, 오현제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바로 코모두스 황제인데요. 그 코모두스 황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서거하신 다음에, 그게 바로 서기 180년입니다. 그 직후에 아들 코모두스가 18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대망상증, 본인이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에다가 굉장히 검투 경기를, 황제가 직접 콜로세움 검투 경기장에 나가서 검투 경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고 또 과대망상증도 있고, 그런 인물이 바로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인 코모두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코모두스 황제는 12년 동안 폭정을 펼치다가 30살의 나이, 서기 192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황제정 시대에는, 즉 제정 시대에는 후계자가, 차기 황제가 혈연에 의해서 이어지는 게 기본 원칙, 즉 세습이 원칙이긴 한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유능한 인물이 차기 황제가 되니까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나은 편인데요. 반면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처럼 그 오현제 중에 최고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혈연, 아들이 핏줄이 있다 보니까 그 아들 코모두스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으면 로마 제국을 잘 이끌었을 텐데, 그에 반해서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폭정을 펼치다가 결국은 30살에
나이로 재위 기간 1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닐 바에야 차라리 그 혈연이 아들이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들이 없다면 유능한 인물이 차기 황제로 되는, 즉 양자가 됐다가 차기 황제로 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모도스 같은 아들이 있을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는 5현제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즉 네르바와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이 네 명의 황제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가 후계자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전통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카이사르 시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설계자라고, 로마 제국의 설계자라고도 평가받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서거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저는 다 아시다시피 제1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죠. 자, 1차 삼두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인물이 과두정 세 명이 동시에 통치를 했다 해서 삼두정치, 석삼자 머리두자 삼두정치라고 하는데요. 최종 승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가 되는데, 시저는 기원전 46년에 최종 승자가 돼서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데, 불행하게도 그 기간은 2년밖에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44년에 양자인 블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는 거죠. 블루투스 일파가 암살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저가 블루투스의 칼을 맞으면서 블루투스 너마저, 즉 너를 믿었는데 너마저 나를 배신하냐 라는 의미에서 시저가 블루투스의 칼을 맞으면서 블루투스 너마저 라는 외마디를 외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블루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44년은 3월 15일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블루투스에게 암살된 시점에 시저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유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조카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나의 양자로 삼고 나의 후계자로 지정한다 라는 취지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제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지 않습니까? 제2차 삼두정치라고 하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3자 간의 대결을 펼쳤던 과두정치 시대인데요. 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시저가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정한다라고 유언을 했던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 바로 시저의 누이의 딸의 아들입니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이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시저의 조카 딸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저가 그 옥타비아누스의 할아버지뻘입니다. 할아버지뻘. 그런 식으로 시저의 조카딸의 아들인데, 시저가 유언장을 통해서 양자로 삼은 겁니다. 양자로 입양을 하고 자기의 후계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사망을 했을 때
양자로 지정된 옥타비아누스는 나이가 18세였습니다. 18세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도 굉장히 정치적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제2차 삼두정치에서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기고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자가 돼서 드디어 시저가 서거한 지 사망한 지 17년 만인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 나이 35살의 나이에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명칭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존엄이란 뜻입니다. 절대 존엄자.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는 절대자라는 칭호를 받았었는데요.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즉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실제 핏줄이 아니라 양아들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때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를 승계할 아들이 없었는데 외손자 2명 있어서 그들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려고 했는데 그 외손자 2명 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2대 황제로 정하냐면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라는 부인의 전남편의 아들이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는 자신의 부인인 리비아의 전남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이 양자로 삼고 2대 황제로 후계자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는 결혼한 전력이 있는 리비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고, 그래서 리비아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생한 티베리우스를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정해서 바로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다음에는 누가 이제 황제가 되냐면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대 황제로 칼리쿨라가 제3대 황제로 지정이 되는데, 그 칼리쿨라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외증손자뻘입니다. 외증손자뻘에 해당되는 칼리쿨라를 3대 황제로 지명을 해서 칼리쿨라가 3대 황제가 되는데, 엄청나게 폭정을 펼치다가 자신의 근위대장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인데요. 클라우디우스가 제4대 황제가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통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의 후계자가 바로 제5대 황제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는 또 너무나도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네로 황제는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세월이 또 흐르고 드디어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는 오현제 시대, 즉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인 오현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84년 동안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를 하는 연달아 순차적으로 통치한 오현제 시대인데요. 첫 번째 황제가 네르바, 두 번째 황제가 트라야누스, 세 번째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네 번째 황제가 안토니누스 피우스, 다섯 번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 5명의 황제가 현명한 황제로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지명을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마지막 오현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콤모두스가 있어서 콤모두스가 황제를 하게 되는데 폭정을 펼치다가 12년 만에 30살의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영화 러셀 클로우가 주연하는 글래디에이터의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자, 저를 이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방을 좀 벗어놓고 여기 또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한 12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선선한 날씨입니다. 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산책하는 분들, 또 달리기 하는 분들, 또 이곳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11월 23일 수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의 이제 황제들의 그러한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건국해서 서기 476년에 멸망한 때까지 무려 1229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요. 흔히 천년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왕정이 244년, 공화정이 482년, 황제정, 즉 제정이 503년, 그래서 총 1229년 동안 로마 제국이 존속을 했는데요. 그 역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왕정과 공화정 시절에는 민회라는 그 시민들의 모임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가 선출이 됐었고요. 그에 반해서 황제정 시대, 제정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세습이 원칙이긴 한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훌륭한 인물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차기 황제가 되도록 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황제정 제정 시대에 칼리굴라 황제, 제3대 황제인 칼리굴라 황제나 제5대 황제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10년쯤 후인 서기 180년부터 192년까지 12년 동안 집권했던 험모도스 황제라는 그러한 폭정을 펼친 황제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훌륭한 황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의 하이라이트에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인 오현제 시대도 서기 96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84년 동안 오현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서기 3세기가 되면, 즉 서기 200년대가 되면 또 군인 황제 시대가 오죠. 군인 황제 시대는 정말 혼란했던 로마의 쇠퇴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군인 황제 시대에는 49년 동안 황제가 26명이나 교체되는, 즉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황제가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혼란한 시기가 또 오죠. 서기 200년대, 그러니까 서기 3세기입니다. 기원후 3세기. 그게 바로 49년 동안 황제가 26명이 교체됐으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시로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황제가 교체되는 군인 황제 시대가 서기 200년대에 또 오게 돼서 로마의 쇠퇴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로마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로마 제국을 설계했다고 평가받는 줄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또 그의 양아들로서 로마의 초대 황제를 했던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을 구축했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토대를 굳건히 했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관하여 말씀드렸었고요. 그에 반해서 폭군이었던 3대 황제 칼리굴라, 그 다음에 5대 황제 네로, 또 그로부터 110년쯤 후에 서기 180년부터 서기 192년까지 12년 동안 폭정을 펼치다 암살됐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 컴모두스 황제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